여러분께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원하고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대학 생활 중에 진짜 원하고 바라는 것일 수도 있고요. 5년 뒤의 모습일 수도 있고요. 또는 10년 뒤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제가 왜 이 질문을 던졌을까요? 의외로 많은 학생분들이 내가 뭘 원하는지를 잘 모르면서 시간을 보내요. 그러니까 내 꿈 또는 비전, 이것이 아주 생생한 사람은 가슴이 뛰어요. 그런데 구체적이지도 않고 되게 막연하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생활을 하지가 흐리다면 내 강점을 거기에 쏟아부을 그 느낌도 덜할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소개할 내용은요. 진짜 여러분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먼저 찾아보고요. 두 번째는 그것이 아직은 내가 아니지만 이미 내가 그것을 성취했고 이미 가졌다고 느껴보는 방식이에요. 제가 왜 이 방식을 소개를 해드릴까요? 인디안 기도라고 아시죠? 그죠? 인디안이 그 기우제를 지내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사실은 인디안은 비 올 때까지 계속 기도한다.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비가 오지. 이렇게 알고 계신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고 인디안식 기도는요. 비가 안 내렸지만 이미 비가 내렸을 때의 모습, 그 투두두둑 내리는 소리, 그리고 흙먼지 날리면서의 그 독특한 냄새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왔을 때 뭐가 보이고 어떤 느낌인지를 이렇게 느껴보는 거, 그것이 인디안 기도예요. 이 방식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학교 생활하면서 여러분이 진짜 원하고 바라는 꿈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정하셔야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이 강점을 활용할 것인가를 이렇게 연결 지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죠? 그런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원하는 것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원치 않는 방식에 초점을 두고 있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실제로 맥도날드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누군가가 지렁이가 들었다고 이제 소문을 낸 거예요. 햄버거에. 그래서 맥도날드 회사에는 이제 매출이 이렇게 자꾸 주니까 이제 다시 광고를 했겠죠.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는 소고기만 씁니다. 그러면서 지렁이가 들지 않았습니다. 지렁이가 들지 않았다고 해요. 사람들도 그걸 알아요. 머리는 의식하면서 그래, 지렁이 안 들었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무의식적으로 먹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매출은 올라가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지렁이가 안 들었다고 하지만 우리 두뇌는 나도 모르게 지렁이에 초점을 두죠. 그죠? 마찬가지로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찾기 위해서는 진짜 원하는 거에 초점을 둬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원치 않는 거에 초점을 두거나 아주 막연한 것에 목표를 두기 십상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도 한번 좀 볼펜을 들고 잠시 한번 좀 적어보는 시간을 갖기를 권할게요. 해마다 12월 31일이 되면 가족들이 차를 몰고 어디론가 이렇게 가더라고요. 주로 이제 동해 바다로 가는 걸 봤어요. 왜 갈까요? 이제 일출을 보러 가는 거죠. 그죠? 여러분도 많은 경험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 해가 이렇게 쫙 떠오를 때 어떻게 하세요? 손을 모으고 누군가는 기도를 하고 누군가는 소원을 말할 것이고 누군가는 결심,
다짐하는 그런 시간으로 활용을 하죠. 그죠? 자, 그것처럼 여러분께 한 30초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해가 이렇게 떠오른다고 상상을 하시고 그럴 때 이렇게 소원 목록을 한번 적어 보시겠습니까? 지금 바로 적어 보시기를 권해 드릴게요. 잠깐 기다리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건강을 쓰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승진 또는 합격 또는 행복, 그죠? 사람마다 제각기 다양한 소원들이 있겠네요. 이제 쓰셨습니까? 자, 그러면 확인을 해 볼게요. 여러분이 쓰신 내용은 무엇입니까? 혹시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족이 화목하고 행복하고 건강하고 돈 많이 벌고 이와 같은 내용을 쓰셨나요? 자, 그런데 사실은 그와 같은 방식으로 소원을 적거나 비전을 설정하거나 하면요, 우리 두뇌는 어떻게 인식하느냐? 아주 막연하게 인식을 해요. 그러니까 행복 이렇게 소원을 빌었지만 그 시간이 끝나면 별로 느낌이 없어요. 느낌이 없으면 가슴이 뛰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권해드리는 방식은 여러분이 적은 목표나 그 소원이 어떻게 쓰면 가슴이 뛰고 실감나고 하는지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자, 먼저 스스로 한번 좀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행복 이렇게 썼다면요, 숫자 1부터 10이라고 했을 때 10은 정말 막 가슴이 뛸 정도로 생생하고 실감나는 거고요. 숫자 1, 2 정도는 쓰기는 썼는데 좀 막연하네 라고 할 때 몇 점 정도 점수를 주시겠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만났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되면 좋고 근데 실감나지는 않네 정도 수준, 2하고 3 정도 수준으로 목록 리스트를 만들었어요. 그럼 가슴은 뛰지 않죠. 그죠? 자, 그 이유는 바로 행복, 합격, 건강 이와 같은 언어 패턴은 명사화된 패턴이에요. 이것은 우리 두뇌의 막연함을 고착화시켜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권하는 방식은 이 소원을 바꾸지 마시되 이 언어 패턴을 제가 안내하는 방식으로 한번 바꿔보기를 권해드려요. 가령 이 그림에 보시면 왼쪽에 어떤 그림인지 좀 보이십니까? 사람이 있는데 좀 희미해 보이죠, 그죠? 이 희미하고 막연한 것이 여러분의 소원 목표 목록이면 가슴 안 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부터 해야 될 과제는요, 이 희미한 것을 조금 더 밝게, 조금 더 가까이, 마치 소리가 들리듯이. 자, 정리해 볼게요. 멀리 있으면 가까이, 작으면 더 크게, 희미하면 밝게 만들어 보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잘 보이고 생생하죠. 그죠? 자, 왜 그럴까? 우리 사람은 사물을 인지할 때 오감, 눈, 코, 귀, 그쵸? 이렇게 감각기관을 통해서 정보를 인식해요. 그래서 우리가 쓰는 언어를 행복 이러면 막연하지만 행복이 이루어진 장면을 시각적으로 묘사하거나 청각적으로 묘사하거나 촉각적인 언어를 써서 묘사를 하면 보다 더 생생하고 실감나요. 그래서 명사화된 여러분의 언어 패턴을 감각적인 언어 패턴으로 바꿔보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두뇌는 그걸 아주 실감나고 생생하게 받아들여요. 실제로 레몬이 없어도 상상만 해도 침이 나올 수 있겠죠. 그죠? 없지만 상상으로도 우리 몸은 그렇게 반응을 보여요. 그러니까 아직 나는
그 목표를 달성하지 않았지만 그 목표가 달성됐다고 치고 실감나게 상상하고 특히 시각, 청각, 촉각의 언어를 쓰면 우리 몸은 그렇게 받아들여요. 마치 레몬이 없지만 상상하는 거하고 마찬가지죠. 그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화면 한번 좀 잘 보이시죠? 그리고 저를 따라 천천히 한번 읽어주세요. 시각, 청각, 촉각, 미각, 후각. 자, 이것이 여러분이 세상을 경험하는 감각기관이지요. 근데 사람은 시각적인 통로로 가장 많은 정보를 받아들여요. 그리고 청각, 촉각 이렇습니다. 바로 이 시각, 청각, 촉각으로 된 언어를 사용해서 여러분의 꿈의 목록을 다시 한번 디테일하게 설정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맨 처음에는 그냥 막연하게 2, 3인 정도의 숫자가 8, 9, 10 정도로 이렇게 올라오죠. 그 상태가 되면 이미 나의 눈빛, 때로는 심장박동까지도 빨라지는 걸 경험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미 나는 막 동기부여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 상태가 되면 나는 진짜 원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정리해 볼게요. 그냥 어떤 단어를 썼는데 와닿지 않는다. 이건 진짜 원하는 거 아닙니다. 그것을 썼는데 시각적으로 뭔가가 보이고 들리고 느낌이 있으면 그건 정말 와닿는 거고 내 표정부터 달라질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꼬마한테 원하는 게 뭐야?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대통령 이렇게 대답을 했다 칩시다. 자, 그러면 이미 대통령이 이루어졌다고 치고 한번 이제 대화를 해보는 거죠. 제가 시각적인 언어를 한번 써볼게요. 그래, 대통령 되는 거구나. 지금 네가 대통령이 됐다고 쳐. 지금 타고 가는 차는 어떤 색깔이면 좋겠니? 이렇게 질문을 해요. 시각적인 질문이죠. 그럼 뭐 검은색. 오, 그래, 반짝반짝 빛나겠네. 차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보여? 이것도 시각적인 질문이죠. 그럼 애는 대답을 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보여. 이렇게 하겠죠. 그럼 그 인파 중에 네가 좋아하는 유치원 짝 그 아이가 너를 어떤 표정으로 보고 있니? 시각적인 질문이죠. 그다음에 청각으로 한번 가볼까요? 그 네 짝 영희가 너한테 뭐라고 소리 질러? 사람들은 뭐라고 소리 질러? 주변에 어떤 소리가 들려? 그죠? 근데 촉각으로 가볼까요? 지금 기분이 어때? 느낌이 어때? 엄마는 어디 있어? 너 차에 탔어? 하늘에서 뭐가 떨어져? 현수막에 뭐라고 써 있어? 이와 같이 저는 시각, 청각, 촉각을 사용해서 이미 그 꿈이 이루어진 장면을 묘사하도록 했어요. 그죠? 그리고 난 뒤에 여러분의 그 꼬마 조카 얼굴 표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관찰해 보실래요? 불그레 발그레 눈빛이 반짝반짝 해질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막연하게 그냥 대통령 그러면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 해서 숫자 1, 2 정도였는데 고모 또는 이모가 삼촌이 시각, 청각, 촉각으로 질문하고 대답하는 과정에 마치 레몬이 없지만 침이 나오는 것처럼 대통령이 된 것을 간접 경험을 했군요. 그러니까 표정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 스스로에게 목표와 비전을 설정할 때 이와 같이 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구체적인 방법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시각, 청각, 촉각보다도 더 하위의 언어 양식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사과가 보인다라고 하면 시각적인 언어잖아요. 그죠?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색깔이 어떻게 보이지, 크기가 어떻지, 위치는 멀리 있나 가까이 있나 이와 같이 그죠? 동그랗다, 빨갛다 이것을 우리는 서브 모달리티 그러니까 하위 양식의 언어라고 얘기를 해요. 이처럼 청각도 하위 언어가 있겠죠. 그죠? 그 소리가 어떻게 들려? 멀리서 들려? 가까이 들려? 크게 들려? 좀 더 볼륨을 높여볼래? 줄여볼래? 이와 같이 할 수도 있겠고, 그죠?
어떤 느낌도 있겠고, 사과에 대해서 매끄럽다, 단단하다, 또는 입에 침이 고인다, 이와 같이 좀 더 표현을 청킹 다운이라고 하는데, 막연하게 덩어리가 지어 있는 언어, 행복, 건강, 사랑, 이것을 청킹 다운해서 시각 청각보다도 더 잘게 이렇게 쪼개어진 언어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가 보이고 느낌이 오고 하겠죠. 가령 나는 시골에 어떤 전원주택에서 살고 싶다, 이렇게 했을 때 다음과 같이 해볼 수 있겠죠. 자, 시각. 왼쪽엔 비닐하우스가 보이고 시냇물이 흘러가고 있고 빨간 고추가 익어가고 있고 잠자리 나는 게 보이고 그것이 멀리 있고 가까이 있고, 이렇게 묘사하세요. 그냥 묘사. 그다음에 청각으로 할 수 있겠죠. 시냇물 소리가 들리고 삼촌 여기 뭐가 보인다라는 소리가 들리고, 그죠? 그거 들릴 때 뿌듯하고 탁 트이고 호흡이 편안하고, 이와 같이 여러분이 원하는 꿈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치고 그것이 어떻게 시각, 청각, 촉각의 하위 양식으로 보이고 들리고 느끼는지를 직접 써보시고, 또는 이렇게 눈을 감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이 경험을 하면요, 스스로 내가 나를 동기부여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너무 하고 싶고 원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안에 가슴을 뛰게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생활 4년 끝난 뒤에 진짜 원하는 게 뭔가요? 뭐 합격인가요? 어떤 직업을 갖는 건가요? 그러면 거기서 내 강점을 최대로 발휘해서 사람들 사이에서 어떻게 하는지, 그 모습을 부모님이 어떻게 뿌듯하게 보는지, 친구들이 나를 만나서 뭐라고 말하는지 구체적으로 그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그죠? 그것이 여러분한테 에너지를 주고 여러분을 동기부여할 거예요. 이렇게 내가 막연한 목표, 막연한 비전이 아니라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세팅을 하면 내 꿈이 잘 보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될 것 같아. 기대감이 생겨요. 가슴이 뛰고. 그러면요, 이것을 꼭 갖고 싶다는 그 동기, 욕구가 막 스멀스멀 올라와요. 그러면서 내가 가진 강점을 어떻게 사용할까 궁리하게 되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원하고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적으세요. 그러면 전 모듈에서 찾았던 여러분의 강점이 어떻게 발휘가 될지가 직감적으로 연결이 될 거예요. 그러면 남은 대학 생활을 허투루게 보낼 수가 없죠. 왜? 나는 가슴 뛰는 꿈을 이미 꿨고 간접 경험을 했으니 이거를 어떻게 내가 써먹을까, 어떻게 더 잘할까에 초점이 전환될 거예요. 그죠? 약점보다도. 그러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무엇인가에 빠져들고 하면서 능력이 개발이 되겠죠. 우리 두뇌는요, 아까 레몬 상상한 것처럼 그냥 그렇다고 여기면은 그런 줄 알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의 강점이 아주 잘 발휘되고 원하게 이루어진 상태를 시각, 청각, 촉각으로 먼저 표현을 하시고, 필요하면 그와 관계된 것을 프린터로 뽑아서 그 그림을 벽에다가 이렇게 게시하고 자주 보십시오. 그죠? 자주 보세요. 그 목록을 그냥 목록만 쓰지 마시고 구체화시켜서 묘사를 하십시오. 그리고 그걸 친구한테 말하세요. 또는 아는 사람한테 말하세요. 그러면서 확언이 되겠죠.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그쪽으로 안내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활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도구를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보시면 여기에 이미지 트레이닝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1번부터 8번까지의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가만히 이 내용을 보시면요. 1번 원하는 것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치고 상상하면서 그 장면을 묘사해 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장면이 보입니까? 특히 마음에 드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그 색상은 어때요? 멀리 있어요? 가까이 있어요? 크기는 어때요? 이와 같이 질문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준비를 해놨어요. 그러면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지인을 통해서 이 질문을 보면서 여러분께 질문해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가만히 그 눈을 감고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진 장면을 지인의 질문을 통해서 소리내서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이것이 이미지 트레이닝 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에 상상했던 방식하고 아주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까지가 주로 시각적인 언어를 제가 집어넣어 놨습니다. 그죠? 그리고 3번부터 5번까지가 청각적인 이 언어를 넣어놨죠. 그리고 6번, 7번 이렇게 촉각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인이 질문하고 나는 대답하는 과정 속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1번, 2번, 3번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정말로 막 가슴에 무엇인가가 느껴지거나 내 표정이 막 달라지거나 하는 거를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수많은 학습자들과 이 활동을 통해서 아주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벅찬 감동을 받는 사람도 아주 많이 봤습니다. 왜일까요?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다 보면 그 느낌이 나한테 그대로 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미지 트레이닝 하는데 이 질문을 사용하시면 아주 수월하게 보이고 들리고 느낌이 올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 8번은 이 장면과 소리와 느낌을 온몸 근육에 온전히 저장해 보자 이렇게 했어요. 예를 들면 그 느낌이 올 때 여러분만의 모션을 취하세요. 예를 들면 주먹을 꽉 쥐고 이렇게 하면서 그 느낌을 이렇게 느껴보셔도 좋고 또 누군가는 이렇게 소리 내면서 아싸 뭐 해도 좋고 그걸 한번 동작이나 행동으로 표현해 보기를 권해요. 그 동작을 반복해서 한 두세 번 반복하면서 그 느낌을 경험해 보세요. 그러면 이게 왜 좋을까요? 어딘가에서 필요할 때 여러분이 그 동작을 이렇게 취하면 그 느낌이 바로 올라올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무대에 올라가기 전에 내가 긴장되고 떨리면요. 바로 여러분이 그 모션을 이렇게 취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느낌이 이렇게 오는 거죠. 확신에 찬 느낌일 수도 있고 아주 편안한 느낌일 수도 있고 그것이 여러분의 자원이에요. 그 자원을 활용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번 모듈은요. 첫 번째,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적어볼 것. 그것을 좀 더 구체화해서 시각, 청각, 촉각으로 묘사해 볼 것. 그리고 세 번째, 가능한 이미지 트레이닝을 해서 굳히기 작업을 하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을 가슴 뛰게 만들고 강점을 어떻게 사용할까 궁리하게 만드는데 도움을 드릴 거예요. 여기까지가 3모듈 여러분이 원하는 진짜 원하는 것을 찾기였습니다. 고맙습니다.